Die Halbtöne und Ganztöne. 반음과 온음의 독일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음을 독일어로 Halbton, 온음을 Ganzton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Halbton, Ganzton. 피아노 건반으로 보면 흰 건반에서 도, 레, 미 사이와 파, 솔, 라, 시의 사이를 온음이라고 합니다. 반음은 흰 건반 중에서도 미, 파 사이와 시, 도 사이를 반음 관계라고 하고 흰 건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검은 건반의 사이도 역시 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einen Halbton tiefer는 반음을 낮춰서 라는 의미고 einen Halbton höher는 반음을 높여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Übungen. Handelt es sich einen Halbtonschritt oder Ganztonschritt? 이제 기초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이의 간격을 보고 간격이 반음이면 halbton의 약자 HT를 쓰면 되고 온음 관계면 ganzton의 약자 GT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과 사이에 같은 임시표가 붙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써도 간격이 같습니다.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마디 미플랫과 파플랫 사이를 둘 다 플랫을 제거하고 보면 미파의 사이의 간격이 반음이니까 HT라고 쓰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계속 풀어볼까요? 자, 이제 답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Schreiben Sie die Halbton oder Ganzton aufwärts oder abwärts. 다음 문제는 반대로 반음과 온음 간격을 보고 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aufwärts 하고 abwärts입니다. 입학시험 문제에서 꼭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aufwärts는 기준음으로부터 위로 쓰라는 의미이고 abwärts는 기준음으로부터 아래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음을 한번 써보세요. 이제 답을 보면서 한번 맞게 썼는지 맞춰보세요. Die Versetzungszeichen. Die Versetzungszeichen. Die Versetzungszeichen은 임시표를 의미합니다. 단어가 조금 길죠?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이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시표는 말 그대로 조표와 상관없이 임시적으로 붙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샵과 플랫, 내추럴 등을 임시표라고 일컫습니다. Das Kreuz. 먼저 샵, 즉 올림표를 의미하는 독일어는 Kreuz라고 합니다. 기호 자체를 표현할 때는 Kreuz라고 읽지만 음과 같이 읽을 때는 다릅니다. 뒤에 ES를 붙여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도, 샵, 레, 샵의 경우 그냥 도와 레는 세와 네였죠. 하지만 샵이 붙었을 경우 세 옆에 ES를 붙여서 치스라고 읽고 대 옆에 ES를 붙여서 this라고 읽습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Cis, dis. 여기서 발음에 주의하셔야 할 음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미샵과 라샵입니다. 미를 의미하는 에에다가 ES를 붙여서 읽을 때 아이스가 아니라 에이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라샵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라를 의미하는 아에다가 이스를 붙여서 아이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Cis, dis, es, as. Das Doppelkreuz. 더블샵, 즉 겹 올림표를 독일어로는 도펠크로이츠라고 합니다. 도펠은 두 배를 의미합니다. 샵과 마찬가지로 더블샵을 읽을 때는 도펠크로이츠라고 읽지만 음과 같이 읽을 때는 뒤에 es를 두 번 붙여주시면 됩니다. es. 예를 들어
도의 더블샵은 앞에서 배운 치스 뒤에 es를 또 붙여서 치시스, 레의 더블샵은 디시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미와 라 샵에도 이시스, 이시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Cissis, Dissis, Eissis, Aissis. Das B. 플랫을 의미하는 독일어는 베라고 합니다. 샵과 마찬가지로 기호 자체를 읽을 때는 베라고 읽고 음과 같이 읽을 때는 이름 뒤에 es를 붙여서 읽으시면 됩니다. 도 플랫은 체스, 레 플랫은 데스 이런 식으로 뒤에 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플랫에서 발음과 표기에 주의하셔야 할 음은 미 플랫과 라 플랫인데요. 미 플랫은 AAS가 아니라 S, 라 플랫은 RAS가 아니라 AS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Cis, Dis, S, As. Das Doppel B. 더블 플랫은 독일어로 도펠베라고 합니다. 역시 음이름 뒤에 AS를 2번 붙여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도 더블 플랫은 체스 뒤에 AS를 한 번 더 붙여서 체세스, 레 더블 플랫은 데세스, 미의 더블 플랫은 에세스, 라의 더블 플랫은 아세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Cessis, Dessis, Essis, Assis. Das Auflösungszeichen. 앞에 붙은 임시표를 다시 원래 음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제자리표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Auflösungszeichen 이라고 합니다. 역시 단어 자체가 긴 단어지만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샵이 붙었을 때의 이름들과 플랫이 붙었을 때의 이름들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Cis, Dis, Eis, Fis, Gis, Ais, His. Cis, Dis, Eis, Fis, Gis, Ais, His. Cis, Dis, Es, Fis, Gis, As, B. Cis, Dis, Es, Fis, Gis, As, B. Enharmonik. 피아노 건반 그림처럼 소리는 같지만 이름이 다른 것을 이명동음, 즉 딴이름 한 소리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엔하모닉이라고 합니다. Übungen. Wie heißen die folgenden Noten?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옥타브 위치와 접목시켜서 이름과 옥타브 위치까지 정확하게 쓰는 법을 연습해 볼 건데요. 옥타브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오른쪽 위에 링크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옥타브 위치에 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미 플랫이니까 먼저 AS를 써주고 위치는 아인게슈트리히엔의 옥타브에 있는 미 플랫이니까 답은 아인게슈트리히엔의 S라고 써주시거나 클라인의 S1라고 쓰셔도 맞습니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파의 더블 플랫이니까 파의 더블 플랫은 뒤에 AS를 2번 붙인다고 했었죠. Fess에다가 ES를 한 번 더 붙여서 Fesses이고 역시 위치는 Eingestrichene 옥타브니까 답은 Eingestrichene Fesses 혹은 Kleine Fesses 1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은 제일 처음 시간에 배웠던 음자리표 중에 가온 음자리표, 즉 Altschlüssel에 있는 음을 맞추는 문제네요. 이 Altschlüssel의 도, 즉 Eingestrichene C는 5선줄 제일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 도를 기준으로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도를 기준으로 음을 따져보면 레 샵이 됩니다. 레 샵은 독일어로
this가 되겠죠? 옥타브 위치는 옆에 eingestrichene 옥타브보다 한 옥타브 아래인 kleine 옥타브에 위치하니까 답은 kleine this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먼저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난 다음에 옥타브 위치를 잘 생각하셔서 써주시면 됩니다. Schreiben Sie folgende Noten. 다음 문제는 반대로 이름을 보고 옥타브 위치에 맞게 음을 적는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 음을 적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이제 답을 보고 맞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더 알차게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Vielen Dank, auf Wiedersehen.